정부가 조사한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의심 거래 중 절반가량이 편법 증여와 대출 규정 위반 등 불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오늘 제4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불법 행위 수사 결과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 부동산팀 지혜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됐던 전국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을 조사한 결과부터 좀 살펴볼까 합니다. 조사 대상에 오른 1,705건 중에서 절반이 넘게 편법 증여나 탈세, 대출 규정 위반, 불법 명의 신탁 등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좀 된다고요? 네, 주로 법인 거래나 미성년자 거래 등을 살펴본 결과인데요. 총 1,705건 중 811건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555건은 친족 등을 통해 편법으로 증여했거나 법인 자금을 이용해 탈세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팀은 이들을 모두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용도의 법인을 활용해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37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합니다. 대출을 취급해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관련 규정을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합니다.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행위입니다. 또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211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계약일 허위 신고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법인을 이용했다거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를 활용한 사례의 경우 어떤 방식으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나요? 네, 먼저 법인 배당 소득을 활용해 편법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입니다.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법인 주주인 30대 A씨는 송파구 소재의 1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법인 배당 소득을 활용했다고 자금 출처를 소명했는데요. 하지만 알고 보니 A씨가 보유한 회사 지분보다 훨씬 많은 배당 소득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대표인 부모가 배당금 형태로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입니다. 가족 간 거래를 이용한 경우도 있는데요. B씨는 친언니로부터 11억 5천만 원 상당의 용산구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인데요. B씨가 사들인 것과 유사한 주택은 14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불과 6개월도 안 된 시점에 3억 원 넘게 싸게 거래된 겁니다. 정부는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를 한 것으로 봤습니다. 양도세나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이 같은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도 꽤 있다고 하는데 주택을 사면서 주택이 아닌 법인이나 아니면 사업자 대출 등을 유용한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놓고 주택을 구매한 경우인데요. 의료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 C씨는 강남구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으로 개인 사업자 대출 26억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제조업법인인 D는 대구 수성구에 22억 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법인 사업자 대출 13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구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로 규제지역에 해당하는데요. 현재 규제지역 안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은 제한됩니다. 네, 이외에 또 형사 입건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어떤 위반 행위를 해서 입건이 된 겁니까? 네, 형사 입건 한 30건의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행위는 집값 담합입니다. 13건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했다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끼리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인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매물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한다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부정청약 사례는 현재까지 9건이 적발돼 12명이 수사를 받고 있으나 향후 26명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은 향후에 어떤 조치를 받게 됩니까? 네, 우선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 탈세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갑니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 등도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사례에 대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불법 명의신탁 사례에 대해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대응반은 향후 집값담합 수사를 비롯해 부정청약 사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불법 대응반 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교란 항의에 해당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면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네, 공정한 거래 질서가 좀 잘 확립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지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